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청탁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의 김종국 전 감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단장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김종국 전 기아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수사 사실은 왜 구단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장정석 전 기아 단장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받는 혐의는 배임 수재로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앞서 장 전 단장은 지난해 3월 LG 박동원과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임 수재 혐의가 추가 포착된 겁니다. 김 전 감독은 뒷돈 요구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전 단장과 함께 기아의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대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기아와 후원 계약 맺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김 전 감독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기아 구단은 곧바로 김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가청렴도가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갔는데요. 정경유착 등 정치와 경제 영역 부패 지표가 나빠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뇌물 관련 지수와 법치주의 지수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 TI가 작년 세계 국가 청렴도 점수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해 180개 국가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순위만 보면 2017년 51위에서 연속으로 우상향해 작년엔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31위까지 상승했지만 7년 만에 방향을 튼 겁니다. 점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세계경제포럼 WEF 등 10개 국제 외부기관 자료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정치위험관리그룹 PRS의 정경유착 등 지수,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의 경영자의 국가부패인식을 보여주는 지수가 각각 떨어지며 평균 0.6점이 깎였습니다. 한국 본부는 이 부분에 주목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부패 지표가 나빠진 것이다.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 절반인 약 56%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뇌물 관련 지수와 법치주의 지수, 민주주의 지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덴마크와 핀란드가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준비를 하면 고물가 속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는데요. 지류 상품권은 5%, 모바일이나 충전카드 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현장에 가보면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사용성 개선과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고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5%, 모바일이나 충전카드 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개인 구매 한도도 최대 월 200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 겁니다.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지류 상품권을 살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앱 하나만 깔면 간단히 상품권 구매나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과 온누리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지역이나 시장 이름을 직접 검색해 사용 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시장이나 매장을 찾았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거 장사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뭐 또 작동을 할 줄을 몰라요. 모바일 같은 거. 모바일은 못 온다고요. 실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보면 지류는 19만 9,600여 곳인데 반해 모바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 4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이 지류보다 더 높지만 아예 쓰지 못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고물가 속 5%라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다 쓰던데요.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상품권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카드보다. 설 앞두고 모처럼 전통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혜택이 많은 온누리 상품권이라지만 사용성 확대와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숙제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도 포함되는데요. 단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은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가구 중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전세대출도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며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가구 가운데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기존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이고 시중은행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개시한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는 8개월간 11만 8천여 명이 참여해 2조 7천억 원 규모의 갈아타기가 이뤄졌습니다. 평균 1.6%포인트 금리 하락 효과를 봐서 1인당 연 57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최근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는 약 2주 동안 16,000여 차주가 몰려 1,738명이 승인을 받았고 1인당 연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오는 6월 말까지 빌라나 오피스텔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가 금융권 금리 경쟁을 촉진해 업계 전반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며칠 전 요르단 북부의 미군 기지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에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미군의 방공망이 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습격을 당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이 미군 주둔지에 접근한 시점이 미군의 드론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시점과 겹치면서 미군의 방공망에 혼동을 일으킨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이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 접근한 건 지난 28일 새벽입니다. 마침 미군의 드론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의 드론이 뒤섞이며 미군의 방공망에 혼동을 일으킨 겁니다.
They say this enemy drone may have been able to strike the base because they were expecting another American drone to come in and land at the same time. The air defenses got confused and didn't open fire, mistaking that enemy drone for the American one.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의 느슨한 연합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지대 미군 기지 4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점령군에 저항하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attribution for the attack, we know this is an IRGC-backed militia. It has the footprints of Kataib Hezbollah, but not making a final assessment on that.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이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꼽힙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란이 배후에서 공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공격에 이란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샤헤드 드론의 일종으로 추정했다고 미국 CBS 방송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